안녕하세요. 키미데이터 강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야 2016 팁앤테크 시간으로 그 마야에 있는 바이프로스트에 대해서 좀 팁앤테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이프로스트는 2015부터 들어온 그 기술로서 플립 솔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액체나 아니면은 연기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에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액체들을 만들고 어떤 중력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콜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뭐 충돌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까지만 해도 물이었지만은 2016부터는 이제 연기 부분까지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에서 16으로 넘어오면서 그 물에 대한 효과도 이제 포말까지도 손쉽게 만들어내 주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2015에서는 그 포말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2016부터는 손쉽게 만들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간단한 그 영상인데요. 네, 바이프로스트는 그와 같이 시와 같은 그런 물의 효과들을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바이프로스트를 이용을 해서 네, 지금 리얼하죠? 네, 리얼한 이런 포말 효과지만 바이프로스트로도 이 정도의 그 포말의 효과들은 만들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크게 이제 우리가 세팅을 많이 요하지를 않아도 세팅을 이제 힘들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프로스트를 세팅했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셀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티클들이 이 복셀 안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요. 네, 일정 부분 파티클이 들어가 있고 여기 파티클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복셀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셀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세팅했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그 복셀의 그런 그 유닛 단위입니다. 네, 이 유닛 단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하나는 복셀의 그 마야에 있는 유닛, 복셀 유닛이고, 복셀의 유닛 단위는 미터라는 거죠. 이 그리드 하나를 미터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작게 만들건 아니면 크게 만들건, 네, 무조건 그 배의 사이즈는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중력 같은 경우도 미터 단위였을 때 9.8이고요. 그리고 물의 질량도 미터 단위였을 때 이제 1000 네, 세제곱 미터로 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물 세팅을 했을 때는 중력이나 아니면 물의 질량 값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바이프러스를 지금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 9.8에 그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네, 옆에 있는 거는 지금 980으로 적용했었을 때입니다. 그 같은 씬이지만 보면은 물이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물이 상당히 좀 가볍죠. 네, 가벼운 느낌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력이나 아니면 물의 밀도가 상당히 가벼워서 이렇게 좀 빠른 물의 유속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조절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저희가 바다를 만들었고요. 자, 바이프로스트를 세팅하는 방법은 네, 모델링이 아니고 FX 메뉴셋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바이프로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그 파티클이 생성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 자체에서 그 파티클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 오브젝트가 없이 파티클 자체가 뭐 그냥 만들어가지고 바이프로스트 리퀴드를 만들었다고 걔가 물이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이프로스트에서 리퀴드를 적용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리퀴드가 적용이 되고요. 네, 지금 파티클 입자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물의 효과가 다 적용이 됐고요. 이제 플레이를 시키면은 네, 플레이를 이렇게 쭉 시키면은 네, 잠시만요. 정지를 누르고요. 네, 플레이백 스피드가 리얼타임이 아니고 에브리 프레임이어야 돼요. 네, 그 다음 다시 플레이를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 전체 프레임을 한번 쭉 읽게 돼요. 네, 전체 프레임을 쭉 읽고 그 다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는 데모기 때문에 우선 정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쭉 노란색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읽고요. 이렇게 녹색으로 직접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한번 제가 그 어트리뷰트 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리퀴드 쉐입이 있고요. 자, 리퀴드 쉐입에서는 뭐 상당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그 명령어들이 있는데 뭐 파티클 단위로 보든지 아니면 복셀 단위로 볼 수 있게 네, 복셀 단위로 파티클을 끄면은 네, 복셀 단위로 이제 씬을 볼 수도 있고요. 뭐 파티클 단위로도 볼 수 있게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파티클의 그런 사이즈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카운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타일 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타일 뷰를 키시게 되면 이렇게 타일 안에 지금 얼마큼 복셀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클릭을 좀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타일 형태로 지금 복셀 안에 얼마큼 디테일하게 이 복셀이 갇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뭐 몇 가지 옵션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메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오브젝트가 마지막 결과가 됐을 때 메쉬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는 이 메싱을 눌러가지고 메쉬를 생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가시면은 스타트 프레임. 네, 처음 시작하는 프레임이 뭐 1프레임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100프레임부터 무료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스타트 프레임 정해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력값을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중력값을 지금 9.8이면 미터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좀 더 작게 하려면은 뭐 98이든지 80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비티 디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력 방향 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마스터 복셀 사이즈입니다. 이 마스터 복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복셀의 사이즈 네, 여기 아까 보셨던 그 디스플레이에 나왔던 그 사각형 복셀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복셀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복셀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크면 클수록 복셀의 개수는 적어집니다.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시뮬레이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은 빨리 걸리지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복셀 사이즈가 지금 0.5에서 시뮬레이션을 걸었어요. 네, 한 중간 정도 디테일이겠죠. 네, 쭉 걸다가 이제 원하는 그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복셀 개수를 좀 더 줄여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결과값, 이 수치값이 복셀 사이즈가 바뀌면은 결과값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복셀 단위 안에서 이게 작은 복셀에서의 그런 파티클의 움직임과 큰 복셀을 때 파티클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수치값은 디테일한 그 내가 최종 낼 그 수치값을 놓고 그러니까 올려야 되시면은 좀 더 복셀 사이즈 그 수치값을 0.5보다 낮춰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제 폼. 네, 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폼알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폼을 눌러야지 폼알이 생성이 됩니다. 그 전에는 얘는 눌러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쭉 눌러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 캐시를 만들어 줘야 되죠. 네, 만약에 이제 테스트가 완성이 됐으면 캐시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바이프로스트에 컨텐트 캐시 투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이용해서 캐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얘를 만들어 캐시 데이터로 얘를 이용해서 캐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가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캐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연동이 되는 그 디렉션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뭐 가이드 시뮬레이션 같은 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됐고요. 자, 저 프레임으로 옮겨가지고 자 시뮬레이션 시키면 얘는 지금 물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물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물을 가둘 수 있는 탱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탱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탱크와 이 바이프로스트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콜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충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콜라이더를 이용해서 충돌값을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이제 하이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요. 네, 이제 사각형의 탱크를 열어가지고요. 물이 떨어지지 않게 선택해 주시고, 네, 옆에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바이프로스트에서 콜라이더를 적용해 줍니다. 네, 탱크는 이제 하이드 시켜 주시고요. 자,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네, 물이 이렇게 잠기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이 굳이 안에까지는 시뮬레이션 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는 겉에 표현만 볼 수 있게 바이프로스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바이프로스트에서 네, 가이드. 네, 가이드를 이용을 해주시면, 자,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네, 지금 안이 꽉 찬 형태가 돼 있죠? 자, 바이프로스 선택해 주시고요. 네, 바이프로스 컨테이너에 보시면은 가이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네이블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체크를 해주시면은 안에는 텅텅 빈 상태가 돼요.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네, 안에는 텅텅 비고 이렇게 겉에 부분만 표현이 되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플레이를 시키면은 이제 파도가 퐁퐁퐁 치겠죠. 네, 파도가 치고, 자, 파도가 만약에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되다가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는 파티클도 있을 거예요. 자, 밖으로 떨어지는 파티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끝을 정해주지 않으면 무한정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계속 아래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네, 바이프로스트에 보시면 킬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네, 킬 플랜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지금 킬 플랜은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킬 플랜은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 킬 플랜이 있죠? 네, 잠깐 하이드가 된 것 같은데, 자, 킬 플랜을 이용을 해서, 네, 킬 플랜을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지금, 네, 시뮬레이션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네, 킬 플랜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이 킬 플랜이 바닥에 있는, 네, 여기 밑에 부분은 더 이상 시뮬레이션 계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계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제 포말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포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되게 2015 때까지만 해도 복잡했는데 2016부터는 바이프로스트에 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포말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아까 보셨던 네, 폼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폼에서 요 옵션들을 우리가 손봐 주시면은, 그러니까 요 옵션들만 수정을 해주시면은 그 폼의 효과를 만들어내 주실 수가 있는데, 네, 폼의 효과는 우리가 그 폼의 효과에 대한 세팅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서 여기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시뮬레이션 제가 기본 세팅,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세팅에서는 이 정도의 그 포멀에 대한 효과들은 만들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옵션들을 우리가 쭉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옵션들은 제가 이렇게 좀 오브젝트와 부딪히는 것까지 씬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좀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오브젝트와 부딪혔을 때. 자, 이게 지금 기본 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티클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물체와 부딪혔을 때 이제 포말이 어느 정도 튕겨서 나가고, 네, 부딪혔을 때 이렇게 포말이 옆으로 또 생성이 되고 뒤에도 따라오고, 네, 그리고 뭐 표면에서도 이렇게 포말이 생성이 돼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된 거를 지금 미니멈 리퀴드 1000값을 제가 1에서 3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아까와 충돌했었을 때 훨씬 물의 그 튀김이 좀 덜하죠. 자, 이건 뭐냐면은 리퀴드 1000이라는 거는 물과 오브젝트가 부딪혔을 때 파티클이 얼마나 좀 저항력을 가지고 생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세팅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혔을 때 뭐 우리가 1의 힘으로 부딪혔을 때 파티클이 생성이 뭐 한 10만큼 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으로 올렸으면은 한 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겠죠. 파티클에 어느 정도의 힘을 좀 버티면서 좀 세게 더 세게 센 힘으로 부딪혔을 때 파티클이 생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파티클이 훨씬 적게 나가고요. 자, 물하고 오브젝트도 부딪히지만은 물과 물끼리도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겠죠. 네, 자체적으로 이쪽을 보시면 물과 물끼리 부딪혔을 때 네, 아까보다 파티클이 훨씬 적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물과 물이 부딪혔을 때도 수치값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낮았으면은 훨씬 포말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얘보다. 네, 그렇게 해서 물과 물에 대한 충돌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과 그 거품의 그 파티클 복셀의 깊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티클이 얼마큼 더 많이 생성이 될 건지, 이 거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리퀴드 벨로시티라는 거는 충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충돌한 그 파티클들이, 그러니까 포말들이 좀 가까이 떨어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치값을 제가 낮춰놨어요. 그랬더니만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거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많이 파티클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밑에 그 포말에 대한 효과를 보여줄지 말지를, 그러니까 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포말이 그 위에도 있지만 물 밑에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포말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그 시뮬레이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바이브러스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연보다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옵션 값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키위데이터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카페나 그리고 오토데스크가 운영하는 이런 블로그 쪽에 지금 바이브러스 한글 매뉴얼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페나 오토데스크 블로그를 가셔가지고 직접 뭐 정보도 없겠지만 마야 바이프러스에 대한 그런 한글 문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야 바이프러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